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도 뭡니까?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해봐라 라고 있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돈이 보통 예금으로 그죠? 빠져나갔죠. 그죠? 2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3번, 101번, 102번 외우라고 한 거는 검색하지 않고 있죠. 다른 거는 검색을 해드리는데요. 그거는 바로바로 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7월 23일자 그려볼게요. 자, 주 캐스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캐스트가 나타나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면 안 되고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래처 논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캐스트에 대한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됐다. 3천. 추심 수수료 17만원 차감하고 하후에 당좌에 입됐다. 기본적인 있죠. 추심 모형이죠. 그죠?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캐스트가 그죠? 캐스트 했을 때 여기 나타나고 얼마 받았냐면 3천만원. 그죠? 받았는데 수수료가 얼마 들었습니까? 17만원 수술 비용에 판관비 있죠. 요걸 17만원 하고 나머지는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야 당좌에 입됐습니까? 당좌 예입이란 말이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는 걸 당좌 예입이라죠. 여기 당좌 예금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용하는 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는 거래처가 달린 게 아니죠. 그죠? 여기는 꼭 달아야 된다. 정자신이 없으면요. 여기에 거래처를 막 다른 분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최소한 당좌 예금에는 달지 않잖아요. 이 당좌 예금이 어떻게 뭐 캐스트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6 이렇게 했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조금 연습해 보면 이렇게 다른 게 얼마나 그죠?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금하고 비용은 안 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래처의 논점이고 모형은 제가 새겨드렸던 기본적인 모형 있죠. 당좌 어음의 그죠? 추심 모형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 기본 분개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4일 날 그려볼게요. 자, 7월분 영업부가 나오죠. 그죠? 그 영업부 직원의 급여를 당사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금 분개는 꼭 출제된다 했잖아요. 어떻게든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급여 주면서 얼마 띄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27만원 예수금 띄고 나머지 줬다 이거죠. 너무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급여 있죠. 판관비의 급여 500만원 하고 대변에 그죠? 우리 예수금에 얼마 떼냐면 27만원 뗐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요?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에서 470만원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뭐 계산기가 아니고 여기 다 있으니까 그죠? 확인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굉장히 쉽네요. 보면. 근데 왜 합격률이 그렇게 떨어졌지? 자, 8월 23일 날 그려볼게요. 자, 당사는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성실 씨가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받고 안성실 씨가 운영하는 이화상사의 그죠? 예상 매출금이 이화상사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거래처를 좀 알아야 되겠고 66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판단되어 당일자로 대선체하였다.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항상 강조했죠. 대손에게 준비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런데 대손에게는 충당금 잔액 범위는 우선 상기하죠. 그럼 요 시점에 8월 23일 시점에 있죠.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확인하는 정보가 바로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이걸 이용합니다. 합장은 가셔가지고 8월 23일 딱 해서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죠? 이화상사에.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 딸려 있는 게 얼마 있습니까? 425만 원이 그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425만 원이구나. 그러면 지금 회수 불능 대손금은요 660이니까 425만 원 퉁치고 나머지 금액 있죠. 이거를 비용 처리를 대손상가표를 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25만 원 거는 딱 이제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일반적으로 가셔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구 겁니까? 이화 거잖아요. 그죠? 이화 상사 660이다. 그죠?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대손충당금 여기 또 그리고 여기 보면 대손충당금 여기 맞는 거 해야 되죠, 그죠? 받은 놈이라면 밑에 거 해야 되고 지금 외상매출금이니까 여기 있죠,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425만 원밖에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차액이 위쪽에 보면 요 금액이 바로 대손상각비가 되고요. 요 금액이 지가 알아서 235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당좌 자산 할 때 그죠? 한 20개 모형 있잖아요. 그게 그 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가 50% 정도 된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9월 12일자 그려 볼게요. 자, 공장이라는 말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경비를, 그죠? 아, 이 공장에 관계된 경비라면 재정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공장의 전동설비 수선대금 2,400. 그걸 태양조명으로부터, 태양조명 나왔죠, 그죠?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수선 비용 400원, 2,400 중에 400원 수익적 지출을 하고,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요. 자본적 비출인데 비품 개정을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논점이 4번은 5번은 틀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틀려달라고 하냐? 5번에서의 논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이 경비, 그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의 경비 플러스 뭐가 됩니까? 어음인데, 그죠? 어음의 결합비용이죠, 경비, 그죠? 근데 어음이 이 거래가 뭡니까? 영업 거래가 아니죠, 그죠? 비영업 활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지급어음이 될 건데요. 지급어음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원재료하고 상품밖에 없습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겠다, 상품을 매입했다, 이 두 개밖에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음이라고 해가지고 지급어음 하는 순간 뭡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항상 저번에 이런 거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분명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나누는 거, 재정가, 그죠? 그 중에 재정가, 요거 공통사항, 그죠? 제가 항상 그 일반전표 입력 5단계, 3단계 할 때, 그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선비가요, 제조원가로 봐야 될 거 400이 되고요. 비품을 하래요, 그죠? 비품 계정을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근데 이거 돈을 어떻게 줬냐 이거죠. 어음이 아니고 뭐야? 미지급금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처를 뭡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있죠? 지급해야 될 그냥 태양조명 여기가 달려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요 분계를 이제 틀려라, 그죠? 실수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웬만하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맞추면 이거는 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마지막 9월 20일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부엉상사가 나왔죠, 그죠? 부엉상사가 나왔으면 거래처에 대한 논점이고요. 사무실을 임대했다, 그죠? 빌렸다. 아니, 빌린 거예요? 내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 입장이라고 봐야 되죠? 요걸 또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서 거래를, 그죠? 틀리라고 낸 거 같네요.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중 300만 원은요, 부엉상사의 발행 당좌 수표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보증금은 부채라는 거 알아야 되죠? 임대보증금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임대보증금 부채. 임대보증금은 근데 요 거래처 누구 거냐, 그죠? 어디서부터 받은 거냐 했을 때 요거에 부엉이 들어가야 되고요. 3천만 원 받기로 했다. 근데 다 받은 게 아니고 뭐야? 지금 현금을 얼마 받은 거야? 300 받은 거, 나머지는요?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여기 뭐야? 미수금이 되지. 여기에 거래처를, 그죠? 이렇게 돼야 돼. 정 자신 없다라면 이 현금에는 안 달 거 아니에요, 잘. 그죠? 그러면 현금에 거래처는 달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임대보증금하고 미수금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거래처를 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수금 이런 거 있죠? 거래처 다 하는 거. 거래처를 좀 유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자, 10월 4일. 아, 요거 나왔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부가가치세 거래 중에서 처분분계 있죠. 기계랄지 차량의 처분분계는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거기 보이지 않는 합격에 있죠. 선이다. 그죠? 경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정도를 알고 들어가죠. 그죠? 근데 항상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처분 3단계법을 우리가 익혀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가냐면 처분 선이가 알고 회계 처리해보는 거야. 세트로 날리는 건데. 지금 현재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장부가액이 80 되겠습니까? 80만 원이다, 그죠? 80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60에 팔았으니까,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여기서 딱 알고서 가는 정보가 뭐냐면, 이 문제를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잘 못해요. 여기서 대부분 틀려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딱 지금 현재 처분 손실이 얼마입니까? 유형자산. 일단 20만 원이다. 이거 딱 확인하고.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 대가는 얼마를 받아야 되죠? 대가는 얼마 받아야 돼요? 60만 원이에요? 66만 원을 받아야 돼요? 66만 원 받아야 되죠. 왜? 상대방이 있죠. 나의 그 기계장치를 소비했잖아요. 그죠? 기계장치 맞나 하여튼? 사랑인가? 기계장치네요. 소비했죠. 근데 소비세를 그동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건 내 돈 60만 원 하고 뭐야? 세금까지 같이 받아야 되죠. 그죠? 요거만, 요 정보만 딱 알고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회계 처리 밑에 있죠. 검증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구분부터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팔았대요. 전자증권 발급. 그죠? 생각. 자, 11번. 우리 전자증권 발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형이 11번. 그 다음에 기계 매각. 요건 60만원. 그죠? 여기 어디냐? 만물상사. 이렇게 했고요. 전자증권 1번. 여기까지가 뭡니까? 자, 첫 번째 유형이죠. 그죠? 여기 이제 유형까지 왔죠. 두 번째 분계를 해야 되죠. 분계 혼합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봅니다. 여기가 보면 기계장치잖아요. 그죠? 기계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80만 날립니다. 80 날릴 때 200 이렇게 하고 4번에 이제 207번 해서 여기 얼마입니까? 되겠습니까? 그죠? 두 개 딱 같이 날려야 되죠. 80을 날렸죠.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유형자산 4번에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뭡니까? 20만원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위쪽에 얼마입니까? 위쪽에 4번에 위쪽에 보면 66만원 있죠. 여기 말고 요 위쪽에 보면 얼마입니까? 66만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혹시 만약 이걸 아니고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외상이다 하면 요거를 뭡니까? 여기에 요거부터 하면 미수금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66만원부터 하면 위쪽이 얼마입니까? 위쪽이 마이너스 20만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대가부터 먼저 했다면 위쪽이 뭐야? 20이 되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는 알면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20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견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 지금 요 두 개 세트로 딱 날리고 대가는 그죠? 내가 요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검증이 가능하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를 유발하는 게 뭘까요?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죠? 받으러 옴 이렇게 치고 그런 게 잘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대가를 도대체 어음으로 받은 이런 굉장히 잘 출제되죠. 대가를 이런 거를 어음으로 수치하였다 했을 때도 받을 어음이 아니고 뭐야? 지금 그죠? 미수금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죠? 시험장에서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헤쳐내고 있죠. 내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알듯하죠. 근데 실제 시험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굉장히 반복해서 연습이 되는 사람만 이런 걸 뽑아낼 수 있어요. 준비를 하고 가자. 그죠? 우리는 항상 이게 왜 안 나오지? 내가 너무 맞춰주리라 하고 있죠. 예, 즉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지금 10월 4일자 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준비했다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평이에요. 10월 15일자. 자, 회의 수출 대행 업체 태영 상사의 로컬 LC 제품 600개를 420에 대고 어쩌고 보면 돼요. 영세율 전자제품 발행이죠, 그죠? 12번 제품. 이걸 420 납품하고 코드는요. 태영.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영세율 9번은요. 여기 내국 3번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붕괴는요. 그죠? 당자 수표 받고 잔액 찔끔찔끔이네요. 어머나. 자, 물건 팔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냐니까 현금으로 얼마를 210만 원 이렇게 받고요. 나머지는요. 외상으로 했다 했으니까 그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물건 팔고 현금 질금, 외상 질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11월 23일자 그래 볼게요. 자, 제조부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뭔가 생각나야 됩니까? 경비라면 제조 원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딱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협력업체 선물용 왠지 느낌 이상하죠? 협력하는 업체의 선물이라면 그죠? 접대비인데 불공이 예상이 되죠, 그죠? 성형사가 아니라면 그죠? 선물용이니까 이건데 랜드마트에서 40인치 150을 구입하고 저는 발급 대금은 PC카드 결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가 지금 경합되죠? 뭐가 경합됩니까? 내가 받은 정빙이 세금 계산서로 받고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받고 또 대가로는요. 신용카드로 그죠? 결제를 했다면 이 두 개 정빙이 경합되잖아요.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금 계산서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51번 과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 계산 51번인데 세금 계산서로 받았다고 하면 유형이 두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는 51번 과세. 매입세 불공은요? 불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세금 계산서가 원칙인데 지금 현재 접대 관련 매입세이니까 54번 불공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불공 54번 불공이 되고 여기는 뭐 TV 그 다음에 이거 150 랜드마트 전자생은 끊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접대 요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붕괴 보겠습니다. 붕괴는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끊었죠, 그죠? 그러니까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카드로 끊었으면요, BC카드 결제 4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럼 뭐를 그려주면 될까요? 여기서 여기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차변에 뭡니까? 여기 접대비가 아니고 원재료가 아니고 뭐야? 접대비를 일단 해야 되겠죠. 제조 원가로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그 다음에 이대로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이중거래처 논점 아닙니까? 랜드마트하고 뭐가 나타납니까? BC카드라는 게 나타나죠. 그거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넘기면 안 되죠. 항상 이중거래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거래, 두 개의 거래처가 나타난다면요. 반드시 저 밑에 하단분기에 뭔가 다르게 그려줘야 된다고. 이 미지급금이 누굽니까? 랜드마트한테 돈 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사한테 그려줘야 되죠. 근데 왜 이거는 자동 구분이 안 될까요? 카드로. 요 앞에 있는 유형이 뭐예요? 카드 과세, 카고하면 이게 되는데,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이 카드로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4번을 하더라도 수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중거래처를 아는 논점은.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볼 때, 이거 아니다. 이 랜드마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요. 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반드시 바꿔주는 있죠. 예, 그런 어떤 주의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문제에서 탁탁 뭐예요? 우리가 감점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틀렸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조그맣게 짜실짜실하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나머지 11월 28일 날 거래 보면 본사 관리동 사옥을 청소하고 이렇게 되면요. 판관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청소업체 하이커리너의 청소비 110만 원 부가세 포함 현금 지급하고 영유아 발급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발급 받았으면요. 61번 뭡니까? 현과가 되겠다. 그죠? 부가세 현과가 될 것이고 요거 품목은 청소비 110만 원 이렇게 때리면 지금 나눠줄 거고요. 클리너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보겠습니다.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번 이렇게 하고 여기 원재료가 아니고 뭘로? 청소비는 건물관리비 계정으로 건물관리비 치면 판관비 계정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2일자 그려볼게요. 12월 2일. 자, 지금 보면 제조공정에 사용할 원재료를 영표전자에 담가 우리가 어쨌든 발급받았다. 이건 뭐 가능하고요. 품목은 원재료. 품목을 꼭 여기에다가 영어로 XA라고 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쵸? 근데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재료 하든지. 정 만약에 뭐 하면 XA 이렇게 하든지. 그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원재료 해도 되는데 여기엔 점수 코드가 없습니다. 자, 수량과 단가가 있습니다.